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협성된 실용작곡 학생들과 함께 영화음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선택한 주제는 한스 짐머의 작품입니다. 여러분, 한스 짐머의 작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조금은 들어봤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. 제가 한스 짐머를 잠깐 소개하죠. 한스 짐머는 우선 레인맨을 그의 데뷔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분노의 역류, 더 록, 그리고 글래디에이터, 그리고 블랙버스터 영화인 진주만이라는 그 액션 영화에서 또 그의 음악을 나타내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서정적인 영화에서도 그의 음악이 사용되어집니다. 그럼 제가 왜 한스 짐머의 영화 음악을 선택하였을까요? 여러분은 창의성이란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남들과는 다른 아이디어들을 표현하는 걸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스 짐머는 제이 프리키네라는 친구와 함께 영화의 음악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. 그 후에 둘이 결별해서 리모트 컨트롤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를 다시 이름을 바꿔서 만들어냅니다. 앞에서 언급한 음악들이 그 회사에서 많이 다루어진 작품을 그 회사에서 많이 쓰게 된 것이죠. 즉, 그 회사 작품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한스 짐머가 영화 음악에 있어서 최초로 하나의 소속사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. 이 문제는 한스 짐머는 자기 스타일에 가지고 그 회사 멤버들에게 전수하고 그 회사의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것을 갖게 된다는, 상품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한스 짐머는 오스카상을 라이온 킹에서만 받았어요. 그런데 왜 라이온 킹에서만 그의 오스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? 그것은 라이온 킹은 혼자 쓴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작품은 바로 그 회사의 소속에서 있어서 하나의 소속사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한스 짐머가 오스카상을 라이온 킹 이외에 받지 못한 바로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.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금 그런 대필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떠한 테마를 정해두고 그 테마를 다른 사람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것이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예술 행위라고 일부는 볼 수 있지만 모든 걸 예술 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문제점은 각 영화 음악에 있어서 테마의 정체성이 너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것을 계속 반복해서 편곡하고 회사 소속사에서 그것의 작품을 맞게 화면에 맞게 편곡하고 하다 보면 똑같은 음악들이 계속 나오게 돼서 굉장히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걸 수도 있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제가 왜 한스 짐머의 음악을 주제로 택했느냐? 그의 음악을 글래디에이터의 음악을 잠깐 살펴볼게요. 글래디에이터의 배틀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.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죠. 이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들어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주 짧게나마 한번 들어볼 건데요. 어떤 음악이냐 하면
음악이 바로 글래디에이터의 배틀이라는 작품입니다. 그런데 그 배틀이라는 작품을 말고 또 다른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잘 들으셨죠? 이 음악은 구스타프 홀스트의 바로 행성이라는 그 작품 중에 화성이라는 작품입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 두 곡을 왜 들려드렸을까요?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두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? 모두 음악이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. 네. 자, 여기서 한 가지 하나의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. 그것은 구스타프 홀스트의 홀스트 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홀스트 재단에서 바로 이 한스 짐머의 그 글래디에이터의 배틀이라는 그 곡에 우리의 그 구스타프 홀스트의 이 화성이라는 곡에서 화성을 따와서 이것을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고 바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. 아직까지 그 소송이 끝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소송을 건 상태고요. 그리고 아직까지 그 결과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두 음악이 과연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? 제가 한 부분을 다시 따로 떼서 여러분들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바로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의 화성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. 들어보시죠. 네,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? 이것이 구스타프 홀스트의 작품이라면 제가 글래디에이터의 한 부분을 발췌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이 저 들었을 때에도 약간 유사는 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화성적인 면으로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과연 그 소송을 걸 만큼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?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냥 이런 논란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거죠. 자,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한스 짐머의 그 배틀이라는 곡, 그 곡과 또 캐리비안의 해적 아시죠? 거기에 배경음악에 나오는 음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그것도 한스 짐머의 작품인데요. 그 두 작품 그리고 이 구스타프 홀스트의 그 행성 중의 화성 이 세 곡을 들었을 때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려요.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부분 끊고 또 끊고 끊어서 한 곡으로 연결을 해서 들었을 경우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지만 그것이 저작권법에 어긋나느냐 하는 것은 저도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. 그것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
음악은 창작물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창의성, 독창성에 대한 개인의 기준이 달라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처음 언급했듯이 바로 창의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음악이 한 사람에게 테마가 주어지고 그 테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회사 소속사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상품화되는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. 오늘의 이야기는 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. 즉, 창의성의 기준을 두고 그 창의성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. 이렇듯 앞으로는 많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